안녕하세요. 비전꿈대학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TV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비전과 꿈, 그 다음에 희망, 열정을 드리는 이런 전문 채널입니다. 시니어뿐만이 아니고 정말 청년 여성들에게도 정말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이런 방송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좀 암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코로나19 이후 더 큰 경기 침체,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하게 될 7가지 이유. 자, 이런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뭔가 의욕을 상실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라든지 고용 측면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큰 경기 침체, 고용 절벽 상황에 직면하게 될 7가지 이유. 자, 7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코로나19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정말 확진자도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온전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잘 살기만 해야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어떤 질병, 감염병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대비도 하고 뭔가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치료도 하고 사망률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선진국인 것이지, 돈만 많다, 땅만 크다라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과거에 어떤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들을 이렇게 보면서 독일, 영국과 같은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결코 이제는 정말 중진국이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감염병 대응 능력 이런 부분도 뭔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오히려 선진국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 침체도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고용 절벽도 더 깊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이유입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G2 강대국 2개 나라가 경제적인 이런 어떤 충돌, 무역 전쟁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중 무역 갈등뿐만이 아니고 또 한일 간에 우리나라 일본과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어떤 갈등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역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 갈등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뭔가 부품 수출 금지가 된 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뭔가 한일 간에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 고용 절벽 더 깊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작년에 2%대 성장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1%대도 무너져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그 다음에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떤 무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정부의 재정 악화로 기업 조세 부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벌써 지금 추경이 3차 추경까지 최근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추경이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된 건데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국민이 내고 기업이 내고 그게 전부 어떤 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권 잡는 기간만 책임지는 것이지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재정 부담률 국채 비율이 40%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런 재정 악화가 결국은 조세 부담률로 이어지고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더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정부 부채 규모 증가로 인해서 국가 신용이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신용평가 회사들, 무디스를 비롯해서, 정말,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의 어떤 부채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국가 신용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신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신용도 덩달아서 떨어질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당 지금 민주당 국회 장악으로 인해서 기업 규제 입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전부 독식을 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법을 만드는 것들이 기업을 규제하는 규제법, 그 다음에 부동산 어떤 이런 규제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기업 규제 입법을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투자 안 하게 되면 일자리 줄어들고 뭔가 국가 GDP도 낮아지고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코로나19 이후에 더 큰 경기 침체, 고용 절벽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7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경영자들의 기업 의욕 상실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 근로, 그 다음에 소득 주도형 성장, 최저임금 이런 부분으로 이미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규제 입법이 따른다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업 측면이 어려워지면 고용절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8, 90%는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준비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언제나 어디에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 또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 속에서도 뭔가 기회를 찾는 이런 노력을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저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더 큰 경기 침체,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하게 될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